흔들리면 어차피 도현이 알아서 하겠지. 쟤 흔들리지? 안 흔들려. 내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니, 그냥 흔들린다고. 네가 내가 지금 날씨가 계속 있는 쳐다봤는데 거야. 안 흔들렸는데? 안 흔들려. 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겁나 흔들리죠? 아닌가? 아니 안 흔들린다니까. 제가 이상한 거 뭐야? 일단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좀 해봅시다. 저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무언가들만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문제도 풀고 할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x 값이 변화할 때 어쨌든 y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x가 변할 때 y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데 이게 관찰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놓고 이제 뭐 함수 값을 찾으라 그러면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배우는 거야.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을 관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는 숫자를 직접 대입하는 거. 두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정도. 오케이? 근데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y는 x는 잠깐만. 그러니까 너희가 어쨌든 수열을 배웠으니까 물어보자. 수열이 함수야? 아니야. 수열도 함수야. 응? 근데 니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야지 수원 배울 때. 수원 첫 단원 이름이 뭐야? 진수함수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두 번째 단원 이름 뭐야?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럼 수열도 함수니까 같이 엮었겠지. 오. 맞나? 맞네. 아니 수열도 함수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극한을 우리가 지금은 함수의 극한만 하는데 나중에 미적분 가서는 수열의 극한도 해. 근데 걔네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값을 다양하게 이제 극한을 조사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만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n 값이 커질 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너희 편견 갖지 말고 수열도 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여기에 분명히 1,1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그치? 1,1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1 얘가 궁금해. 그럼 이건 답이 몇이야? 1. 너희가 1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 됐어? 근데 얘를 조사할 때 너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관찰했어? 얘를 조사할 때 1로 다가가는데 1로 다가가는 방향이 몇 개야? 그치? 이렇게와 이렇게를 조사를 했지. 됐어? 그래서 얘를 조사하라는 의미는 사실 어떤 거냐면 두 개를 다 조사하라는 의미야. 그럼 두 개를 다 조사할 때 이쪽에서 조사할 때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 리미트 x가 1보다 좀 작다를 1 마이너스 이렇게 썼었지. 이때의 x분의 1을 조사를 했고 리미트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x가 1보다 좀 크다 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조사를 했었지. 근데 이제 얘도 뭐야? 1이었고 얘도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왼쪽에서부터 다가온다라고 해서 좌극한, 얘는 오른쪽부터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특정한 점에서의 극한을 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몇 개를 조사해야 되냐면 두 개를 조사를 해줘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조사를 해주고 얘네들이 값이 같아야만 얘가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봤을 때 너희도 모르게 양쪽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똑같은 값으로 가는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어떠한 극한을 조사를 할 때는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갈 때만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봅시다. y는 x-1이고 어씨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내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2만 빼고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야. 야, 그럼 여기는 함수 값은 없지 지금. 네. 근데 내가 뭐는 조사할 수 있어? 극한은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조사해 볼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뭐야? x-1 얘의 극한을 조사를 해볼 거야. 그럼 얘의 극한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니? 1. 자, 천천히 두 개 해봐야 돼.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갈 때 x-1도 조사를 해보고. 근데 어찌됐든 여기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1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래서 얘는 1이다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보다 큰 데서 가까이 올 때 x-1도 어디로 가까이 가? 1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그냥 뭐라고 쓰는데 1이라고 쓰고 우리가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얘는 뻥 뚫려 있는 데가 있고 얘는 그냥 매끄럽게 다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어떠한 함수가 매끄럽게는 필요 없고 여기가 이렇게 그었을 때 끊김이 없어. 그러한 함수를 이제 연속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연속하지 않는다 해서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불연속 함수는 우리가 어찌됐든 조사를 해주면 되는데 연속 함수는 극한값을 구할 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연속을 아직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지? 연속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연속은 그냥 끊김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끊김이 없는 함수 몇 개 정도 알고 있어?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함수들 생각해봐. 다항 함수 끊겨 있어? 안 끊겨 있지. 그 다음 뭐 배웠어? 다항 함수 빼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 삼각함수. 수상하 이렇게 쭉쭉쭉 훑어봐. 수화에서 그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도 돼. 삼각. 그 전에 있어. 절대값, 그치 지수함 아니 절대값 아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지수함수, 모그함수, 삼각함수 생각해보니까 다 끊김이 있어 없어? 네. 없지. 그래서 연속 함수들 즉 끊김이 없는 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우리가 원래 극한값을 구하는 걸 이제 극한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극한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뭐 해도 돼? 그냥 함수값 대입해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약속을 하고 해야 우리가 요 뒤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우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거 극한값 구할 때 편하거든. 그래서 연속이 다음 단원에 있는데 간단하게 연속을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정의를 해두고 우리가 이 함수를 딱 봤을 때 얘가 연속인 함수야. 그러니까 끊김이 없어. 연속인 함수다라고 판단을 하면 걔는 극한값 대신에 그냥 뭐 구해도 되는 거야?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뭐 얘도 여기 빼고 연속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줘도 되고. 되니?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쓸모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로 가까이 갈 때는 두 개를 조사를 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걸 조사를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를 조사를 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때? 얘는 x값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기만 하지. 그렇지?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니? 점점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봐봐. 그렇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점근선. 그렇지?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방향이 몇 개? 두 개를 다 관찰해야 되는 건데 얘는 몇 방향만 관찰하면 돼? 한 방향만 관찰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우리가 역수인 상태를 보기는 좀 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극한값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x분의 1을 t로 치환을 많이 하거든. 그럼 봐봐. 리미트 이쪽은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t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t가 어디로 갈까? 0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이제. 왜? 그 0이 아니 그 0이 그 함수값이 아니고 그 극한값이어가지고. 아니야. 얘가 방향 몇 개? 두 개. 봐봐. 이렇게 쓰려면 방향이 몇 개 있었어야 돼? 두 개 있었어야 되지. 이렇게 쓰려면 방향을 두 개를 조사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원래 얘는 방향이 몇 개였어? 하나였잖아. 그럼 얘도 방향 하나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니까 0 플러스 이렇게만 바꿔줘야 돼.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해야 돼.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하려면 몇 개 조사했어야 돼? 두 개 조사했어야 되지. 근데 얘는 몇 개 조사하면 돼? 한 방향밖에 없었지. 예. 근데 얘를 이렇게 지금 치환을 한 거잖아.
야 그럼 치환을 했다고 극한을 조사를 하는 게 달라져야 돼? 아니 얘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한 방향이었는데 여기 0을 지워버리면 얘는 몇 방향이야? 두 방향이잖아. 안 돼. 그래서 얘를 한 방향으로만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나중에 치명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그래. 알겠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물론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기호도 이것도 아니었는데 아니야.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편할 때가 오냐면 1-0, 1 플러스 0 이렇게 쓰면 편할 때가 오거든. 이게 연습 문제 1번에서 이렇게 푸는 게 좀 유리해. 나는 항상 그렇게 풀어왔고. 그래서 연습 문제 아니고 기본 문제 1번 풀 때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좀 덜 헷갈려.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래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덜 헷갈려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예전에 썼던 기호야. 그래 너희가 정식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호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똑같은 의미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극한들 있잖아.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스몰 a라고 해도 되지. 얘가 무슨 함수니까? 끊김이 없는 연속 함수니까 a 값 대입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 기본적으로 몇 개는 극한 값들을 우리가 알고 가자고. 그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분의 1. 그러니까 요 n승 어려워하지 말고 뭐 x분의 1, x제곱분의 1, x3승분의 1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래. 그럼 얘는 어딜까? 0이야. 됐어? 왜 0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솔직히 x분의 1을 그릴 수 있는데 너 x제곱분의 1을 그릴 수 있어? 저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다 그릴 수 있다고.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는데 결국 생긴 모양이 어떻겠어? 1사분면만 보면 쟤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분명히. 1사분면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x의 거듭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다 0으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자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기본으로 극한값 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근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별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된다 정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번에 칠판에 일일이 다 쓰다 보니까 너희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나 안 쓸게.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그거 글씨 써주는 게 너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수렴해. 어떤 함수가 수렴해. 지금 수렴하는 거 우리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그래서 이 수렴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의 극한을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제곱. 얘는 우리가 사실 x의 제곱을 그릴 수 있지만 아니 x의 제곱 좀 그래. x의 200제곱.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과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알아? 얘를 알지.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수렴하기만 하면 수렴하는 극한값만 있으면 걔네들을 뭐 해도 돼? 4층 연산을 다 해도 되는 거지. 그럼 4층 연산을 다 해도 되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a에 20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왜?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00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극한값을 200개를 다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플러스 1분의 a의 200제곱 플러스 3 이런 건 어떻게 구해? a래 x 얘는 봐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a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얘가? a 얘는 1 얘는 a의 200제곱 얘는 3 다 수렴하네. 그럼 얘네들은 4층 연산에서 계산을 해도 괜찮지. 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a 플러스 1분의 a의 뭐 200승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봐야 돼. 극한은 항상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면 일단 극한을 조사하는데 그럼 뭐부터 관찰해야 돼? x값이 어떻게 변할 때 이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되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필요도 있겠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필요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봐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꼭 이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분모가 0일 때는 사용을 할 수 없대. 그럼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즐겨내겠어? 분모가 0일 때는 즐겨내겠지? 꼭 그래.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일 때는 이따 2교시 때 해봅시다. 지금 이번 시간에 좀 기초적인 거 많이 하고 또
또 저거 확 끊을 것 같은데. 표현이 앞자리 안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 혼자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발이 잘 망하네. 제가 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극한값 구하는 거 몇 개 해보고 사실 이제 극한값 구할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너 이미 알 거야. 함수의 극한에 이미 배웠던 애들은 기억날까 모르겠네. 대소관계 뭐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해서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다른 거 설명하고 조금 더 해볼게. 기억이 안 나면 더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개념을 배울 때 이미지상으로 너희가 머릿속에 많이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똑똑한 애들일수록 더 그래. 근데 너희가 거기다 좋은 머리 이용을 해서 뭐까지 해주면 좋냐면 제발 이런 명칭들 좀 기억을 해. 너희 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말 들어봤지 최근에? 그게 되게 중요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들도 풀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저게 그냥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말들을 완벽하게 그 독해를 해내야 돼.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함수의 극한이 어떠한 성질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얘도 함수의 극한을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뭐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걸 기억을 해주고 명칭들, 용어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기본 문제부터 몇 개 풀고 가보자. 기본 문제 1-1 한번 봐봐. 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근데 어디밖에 안 줬어? 0에서 2 사이까지밖에 안 줬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 이거 무슨 뜻? 완전 원점 대칭. fx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그려도 돼.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해도 돼. 근데 그거 말고 어차피 그리는 건 너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려서 확인해도 되는 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 얘는 지금 여기서 조사할 수 있나? 지금 여기서 조사할 수 있나? 없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플러스 0이라고 쓰면 아니다 다시. 근데 이제 문제에서 fx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조사하게 되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뭘 조사하라는 얘기야? 1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하세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에서의 좌극한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음수 쪽을 안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면 더 편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다음 뭐도 조사해야 되냐면 리미트 이번에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얘를 조사를 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fx에 저쪽을 안 그려놨으니까 얘를 문제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f 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얘는 뭘 조사하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지. 뭐야? 어이씨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거부지 됐네. 미안. 어이씨. 얘는 그냥 2에서의 모브 조사하면 돼? 2에서의 좌극한 조사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2. 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정석에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편한 날이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극한 문제는 기본 문제 요거 하나야. 기본 문제 요거 하나고 극한에 대한 성질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2번부터 봅시다. 리미트 x가 자, 이런 걸 보면은 너희가 그냥 약분해야지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 분명히 약분해야지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가 어디로 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없네. 근데 얘도 어디로 가 마침? 0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형태를 변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뭘 해? 형태를 변형을 해주면 돼. 됐어? 형태를 변형하는 것 중에 얘는 이제 약분이 되겠지. 근데 이제 다른 문제들은 형태를 변형하는 것 중에 유리화도 있을 거고 통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분수니까 당연히 형태 변화할 만한 게 얘네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분이고 유리화 또는 통분. 그러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줘야 될 게 얘가 어디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 됐어? 그렇게 해서 극한값 계산을 하면 몇이야?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의 극한값 이거 조사해주면 되니까 그 옆에 있는 2번도 어차피 약분이 될 거니까 내가 굳이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 문제 1-3에서도 내가 하나만 건져서 해볼게.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9. 자, 얘도 이제 천천히 조사를 한번 해보자. x가 9로 가. 근데 또 마침 분모가 어디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얘들아, 근데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는 분모가 0이어서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없어서 형태를 변형을 한 것뿐이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 x가 9로 갈 때 얘 또한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자가 어디로 가? 또 0으로 가. 그럼 얘도 형태 변형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첫 번째, 얘를 뭐로 바꿔?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서 약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겠지. 뭐가 유리해? 어떤 게 나아? 이거는 나는 약분이 편한 것 같은데 여기 정석책에서는 너희한테 유리화를 권장을 해. 그럼 너희 뭘 해야 돼? 아니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정석에서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겠네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애들 있을까봐 저렇게 써두신 거라서 너희는 약분이 보이면 약분을 하고 그게 아니면 유리화를 해주면 돼. 알겠지? 어찌됐든 분모가 0일 때는 약분도 써야 되겠네. 분수잖아. 분수에서 할 수 있는 형태 변화는 이제 약분, 유리화, 통분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1-4번. 자,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 찍어도 돼 사실. 우리 저번에 그런 거 했지.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는 어때? 그치?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그럼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분모의 차수가 더 높잖아. 이럴 때는 분모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분모만 커지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야매야. 교과서에는 없어.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거야. 우리가 아까 이런 거 했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분의 1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분모를 나눌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의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렴하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지. 봐봐. 얘 어디로 수렴해? 3. 얘 어디로 수렴해? 빵. 얘 어디로 수렴해? 빵. 얘도 빵. 얘도 빵이지.
그래서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0이 돼서 얘가 3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야. 근데 너희가 교과서적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너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리고 극한을 이해하는데도 위의 방법이 훨씬 좋아. 그 다음 저희 그냥 문제 저거 아닌데 대충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봐봐 여기도 똑같아.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엔 차수가 최고차가 어때? 그치 최고차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둘이 얘가 커지는 만큼 얘도 비슷하게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쌤 위에가 4배니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얘는 무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무한대는 그 정도는 다 뭉개버릴 수 있어. 그래서 숫자가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무한대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럼 이제 얘를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면 3분의 4야. 왜 3분의 4일까? 얘네들이 차수가 같지.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의 b 그게 답이 될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분모의 최고차인 2차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4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빵빵빵빵 돼서 3이랑 4만 남지. 그래서 극한값이 3분의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겠다. 얘들아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걸 뒤집어 볼게. 뭐야? 2x 플러스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한. 그치 얘는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가 엄청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다항식에 대해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 그때 a값 b값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범위 내에서는 어떤 조건들 정도 줬어? 뭐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에 대한 조건들 정도 줬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극한을 이용해서도 너희한테 조건을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대. 이러한 정보를 줘 너희한테. 네. 이러한 정보를 주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차수. 그치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한대. 그럼 얘랑 차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면 돼? 같다. 그럼 차수가 같으면 얘는 분명히 어떻게 시작을 할 거야? ax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 근데 a 값도 구할 수 있다. 2분의 a가 몇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6. 됐어? 근데 내가 fx를 2로 줬었는데. 에이씨, 왜 지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뭐까지 얻어낼 수 있어? 최고차가 몇 차인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까지 알아낼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극한을 배우고 나서는 너희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괴롭히긴 할 거야. 쌤이요? 나 아니고 문제지. 난 안 괴롭히지. 아니야. 1-5번. 이게 우리 앞에 1-3번에서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라. 저거 말 들으면 독이 되는 문제야 이런 게. 그러니까 너희가 저 말을 듣고 또는 이제 극한 단원을 배우면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무지성으로 유리화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얘 봐봐. 루트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2x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살펴야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가지.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가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차수 비교만 해주면 돼. 누구랑 차수가 어떤지. 근데 차수가 어때? 차수가 같지.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만? 얘는 개수 얼마? 1. 얘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 유리화 같은 형태 변화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해주는 거야. 이럴 때는 해주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제 요거 문제를 조금만 바꿔보자. 여기가 2x 제곱 더하기 1이었대.
그럼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밑에는 개수가 얼마야? 초고차항의 개수가? 아 이거 똑똑하구나.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위에는 2가 돼서 얘는 루트 2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몇 차 취급해주면 돼? 1차 취급해주면 돼. 그러면서 개수는 당연히 루트 2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고 다 들었던 애들이 졸면 어떡해. 그 다음에 그 기본 문제 1-6에서 1번은 안 할게. 1번은 너희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가 3번 먼저 하고 2번 할게. 2번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 3번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하고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도 봐봐. 여기가 지금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태 변화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형태 변화는 뭐밖에 없어? 얘 통분. 그치? 얘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실 뭘 조사하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조사하면 되니까 얼마야? 그냥 0 대입해도 되지 이것도? 유리함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것도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뒤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데 심지어 차수도 어때? 같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얘도 정석적인 방법은 유리화야.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이렇게 생기는 애가 생기겠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x 분의 위에는 뭐가 남아? 3x 더하기 4가 남겠지. 그럼 이거 앞에서 했던 저 1-5번 문제랑 똑같이 생긴 거지 이제. 무한대니까. 그럼 분모는 개수가 어떻게 돼? 여기 1, 여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3. 됐어? 근데 이거는 유리화 안 하고 풀 수도 있어. 이게 사실 몇 차야? 이게 사실상 1차지. 사실상 1차인데 얘가 요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값이?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그래서 얘를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빼고 2분의 3 이렇게. 맞지? 이거는 항상 먹혀. 일본에선 가르쳐. 아까 일본에서는 삼각함수도 너희랑 다르게 가르쳐. 일본에서는 삼각함수 원으로 가르쳐. 그럼 일본에서 이것도 극한값 이렇게 구하는 것도 가르치고. 나는 일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었어 학생 때. 아 근데 되게 이런 거 귀찮을 때 한 번씩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잘 써먹어야 되나 이거는. 그럼 연습 한 번만 해볼까? 이거 극한값 얼마? 2. 왜? 얘가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x 플러스 2 빼기 x. 물론 이게 너희 부교재 풀다 보면은 여기가 지저분하게 나올 때도 있어. 그래도 뭐. 근데 유리화가 편할 것 같으면 유리화에서 풀고 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지. 극한. 여기까지 크게 무리 없지? 그럼 이제 무리가 가는 내용을 조금 해보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아이 안돼 지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fx가 gx보다 작아. fx가 gx보다 항상 작아. 항상 작은데 이런 걸 조사를 해보는 거야. a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a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을 하면
얘랑 얘 중에는 누가 더 클 거냐는 거야.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클까? 어차피 극한이래봤자 여기가 연속인 함수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가 크겠어? 얘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굳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얘기를 한 건 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언젠가 가다 보면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예시를 들어. 이거 누가 큰가? GX가 크지. 그래서 이러면 크거나 같은데요. GX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FX는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 뻥 뚫고 여기에 점을 찍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FX가 항상 GX보다 작지. 그치? 작은데 여기서의 극한값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항상 등호를 넣어주자라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사를 할 거야. 예를 들면은 fx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2x와 x제곱 플러스 2x와 x제곱 플러스 아니다 2x제곱 플러스 3x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 이렇게 껴있어. 그때 너희한테 이런 걸 조사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래. 그럼 이거를 조사를 할 때는 두 번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봐. 그럼 봐봐.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 빵.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얘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극한값이 지금 0 이상이 된 거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모두 조사할 거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3x의 극한값도 조사를 해봐. 얼마야? 빵이지. 0으로 갈 때. 그럼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야, 그럼 얘는 결론이 뭐야? 0 이상이면서 0 이하라는데? 그럼 0밖에 없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얘네 둘이 값이 같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얘의 극한값도 걔네랑 같다 해서 이거 뭐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은 뭐라 해? 어? 사이값 정리. 아니야. 그건 뭐지? 살값 정리는 다른 거야.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말씀하실 거다 아니면 기억나? 그러니까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말씀하셨거나 원래 정식 명칭이 샌드위치 정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은 다른 정리랑 헷갈려서 정식 명칭은 스퀴즈 띠어럼, 짜냄 정리, 스퀴즈. 아 영어 미안하다. 스퀴즈? 짜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스퀴즈 번트 아니에요? 비슷해. 그리고 너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접하고 있네. 저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 아 그래?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영어 유치원 원장님한테 저리라도 해야지. 네. 아무튼 이게 정식 명칭은 스퀴즈 띠어럼이야. 짜냄 정리.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기억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적분에서 나오는 어떤 한 정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웬만하면 그 용어는 안 쓰는 게 나아. 아 진짜. 왜? 진짜. 원장님을 깐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기록되고 있어. 어제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니야 지금 처음 배우니까 이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어떤 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까지 이용을 해주면 좋아. 그럼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자. 아니지 여기 있나? 있네. 뭐 이렇게 돼 있어. fx가 여기 사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너희한테 이런 거 구하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더하기 2x 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래. 이런 거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 게 얘의 극한값이지. 근데 fx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럼 여기 양변을 뭐 해볼까? 여기 세 변을 다 뭐 해봐?
그치? 세 변을 다 뭐로 나눠? 3x 제곱 더하기 2x로 나눠주면 끝이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수렴해? 3분의 1.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더하기 2x는 아직 몰라. 벌써 너무 많이 썼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 또한 3분의 1이니까 얘 극한값을 몇이라고 얘기하는데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값이 똑같을 때만 수렴하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분의 1이 나왔어. 근데 이제 3분의 1보다 큰 거 뭐야? 그래 1이라고 하자. 만약에 이쪽에 극한값이 1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아니야. 얘 극한값은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네? 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두 개의 극한값이 같을 때만 쓰는 거야.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른 순간 그냥 버려. 알겠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어떤 값이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A일 수도 있거든 얘가. 그래서 그래. 아무튼 이게 원래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 같이 배워주면은 좀 편한데 왜 단원을 자꾸 그렇게 줄이는지. 잠깐만. 아 너네 때부터 수능이 개편이지? 예. 수업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확. 아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너희를 문제집 괴롭히는 거 있잖아. 네. 그것 좀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 잘 봐봐.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있어.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X-1은 단 gx는 단 gx는 당시. 봐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x가 2로 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지. 네. 근데 얘가 수렴했어. 네. 그러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0으로 가야 돼. 왜?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치? 인수분해 돼서 약분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 항상 그래요? 네,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보자. 우리가 얘를 알고 또 뭐를 아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극한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값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 곱하기 x-2. 얘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얼마야? 0인 거지. 근데 얘를 약분하면 얘가 결국 뭐인 거야? gx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이니까 gx에다가 2 대입하면 0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g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가진다까지 해석할 수 있지.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러면 X-2의 n제곱. 방금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니? 봐봐. 우리가 gx가 만약에 0이든 0이 아니든 어찌됐든 x-2를 한 번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gx를 x-2로 나눈 거의 극한값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치? 그럼 그때 여기서 지금 약분을 때렸어. 약분을 때렸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넣고 극한값 계산하면 돼? 2 넣고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 2 넣었을 때 또 뭐래? 0이래. 그럼 얘 또한 누구를 인수로 가죠? x-2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gx가 여기서는 세훈이가 이제 n승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g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까지만 얘기해주면 돼. 됐어? 아 지금 설명하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정보 얻을 수 있고 여러분 반대로
x-2 곱하기 x 정도로 써주자. 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봐봐. 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극한값이. 그러니까 일단 다항식 기준 생각이야. 얘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이상하다. 그치? 어떻게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지금? 분모도 영해야 되죠.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x-2가 사라져야겠지? x-2가 사라져야 되니까 또 g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자 봐봐.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쉬워 어려워? 안 배웠을 땐 어렵겠지. 근데 또 언제 어렵냐면 너희가 극한을 아무 생각 없이 다루면 어려워. 그러니까 극한을 다룰 때 내가 계속 순서를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습관이 들어야만 극한이 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여기까지 끄집어내는데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여기까지 마지막에 확인을 했더니 이상함이 느껴지지. 그치? 이상함이 느껴졌을 때 뭘 생각을 하면 돼? 거기서 한 번 더 얘가 없어져야 될 텐데 이걸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책에는 그 뭐식이냐 저렇게 나와 있어. 뒤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막 이렇게 fx, gx로 딱딱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예시들을 보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다항식을 구하라고 하면 걔에 대한 정보가 극한에서 어떤 걸로 주어지는 거야? 차수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게끔 주어질 때도 있고 뭘 줄 때도 있어? 인수를 줄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으로 주어진 식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내려고 극한을 조사를 할 때 다 확인해야 돼. 알겠지? 특히 여기가 0이 될 때는 조금 특수한 경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고, 오케이? 0이 아닐 때야 우리가 편안하게 풀면 되는데 저기가 극한값이 0이 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선생님 저희 다음 주 주제로 봐요. 다음 주 주태 여기 극한 봐요. 안 끝냈어요. 안 끝내서 그 앞에서 끊을 거야. 우리 한 대까지